15년 6월 9일 전국 연합 모의고사 어려운 문제 위주로, 즉 3점짜리 위주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가 또 있으면 그 문제 위주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20번인데, 자 봅시다. 어브로드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어브로드는 해외로라는 뜻입니다. 해외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여행을 트래블 많이 가십니까? then 그렇다면 you know 당신은 알고 있을 거예요. what I am talking about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wherever 어디를 당신이 이 지구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컴마 you can get along with English 당연히 영어와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자, 이 글은 영어에 관한 글이기 때문에 이 영어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영어는 반복이 심한 언어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을 피하려고 다른 단어로 바꿔치기 하니까, 네, 영어라고 계속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더라는 말은 둘 중에 하나란 뜻이니까, 첫 번째 뭐 하든지, most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말하든지, anyhow 어찌 되었든 간에, 또는 there is at least 최소한 somebody 누군가다 around 주위에 있는데, 그 somebody 그 사람은 who 누군가 하면 can communicate 의사소통을 하는데 in this language 이 언어 즉 영어로 합니다. but 하지만 then 그 다음에 realize 당신은 뭘 깨닫게 되냐면 that mostly 대부분 there is something 어떤 것이 있냐면 you may find odd 이상하게 생각되는 게 있을 거예요. about the way 어떤 방식에 대해서 English 바로 영어가 그곳 즉 해외에서 사용되는 방식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If you are abroad 당신이 해외에 있으면 영어는 is likely to be somewhat different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be likely to는 뭐뭐 할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뭐랑 다를 수 있냐면 the way you speak it 네가 말하는 방식과 즉 한국에서 배운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well 글쎄요. if you stay there 해외에 계속 머물고 계시면 wherever that is 그것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for a while 잠시 동안이나마 당신은 익숙해질 것입니다. 뭐에? this 즉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 아니다. 네, 그 영어가 되겠죠. 그쪽이 사용하는 영어에 익숙해질 겁니다. And if you stay there even longer 만약에 그 해외에서 even longer 더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you may even pick up some of this feature 이러한 영어의 특징을 가지게 되고 and begin to sound like local 그 지방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운드 소리나 억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픽업이란 말은 원래는 어떤 것을 집어들다라는 뜻인데 이때는 언어를 또는 언어 중에 어떠한 재밌는 표현이나 억양을 습득하다, 얻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What this example teaches us 여기서 이 얘가 teaches us 우리한테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이다? 즉 영어는 하나의 언어가 아니고 이 나라에 가면 그렇게 쓰이고
저 나라에 가면 저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영어는 굉장히 많은 언어가 있다. 아니 다른 방식이 있다. 등등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롱거라는 표현은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20번은 영어가 나라마다 다르다라는 내용이죠. 나라마다 쓰이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문장을 하나로 양쪽돼서 나타내는 문장이 있다면 이 문장 정도 영어는 하나의 언어가 아니고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이고, 여기 but 이하를 보고 that 이하를 보면 영어를 말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 이상하다. 아드란 단어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보시고 옆에 있는 표현들을 한 번씩 보셔서 해석을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고, 그 다음 문제로 우선 갈게요. (29번에) 3점짜리이긴 한데 그렇게 나올 필요가 없긴 하지만 우선은 3점짜리 위주로 먼저 할게요. 알프레드 챈들러라는 이 교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알프레드 챈들러는 어디 교수냐면 비즈니스 히스토리, 즉 사업 경영 역사의 교수인데요. 하버드 대학의 대학원 교수인 것 같습니다. 알프레드 챈들러는 이코노믹 경제 역사학자인데 그 경제 역사학자의 작업 또는 연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Study of Business History, 즉 사업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and 그리고 특히 particular administration 행정이나 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알프레드 챈들러는 오랫동안 논쟁을 벌이기에 that this is, 즉 this란 말은 앞에 있는 자기의 연구가 되겠죠. 이쪽 연구가 굉장히 neglect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연구하지 않았던 에어리어 분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In the study of recent history, 최근의 역사를 보면 His studies of big business, 큰 사업체를 그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그것은 예스가 있으니까 예스를 빼야겠죠. carried out, 되기를 수행이 되기를 with, 뭘 가지고 수행되었냐면 장학금을 받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 장학금은 from, 어디서 왔냐면 a number of, 몇몇의 source, 즉 출처에서 왔는데 그 출처는 뭐를 포함하냐면 여기 사람이 만든 재단에 장학금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His work, 그 사람의 연구는 has been internationally,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책은 Invisible Hand의 반대네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유명한 아담 스미스의 책이 있었는데 그 책하고 좀 반대네요. Visible Hand, 보이는 손이라는 책이 being awarded, 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 플리처 프라이스, 플리처 상을 받았는데 바로 이 분야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챈들러라는 사람은 가르쳤는데 다양한 대학, 즉 미국과 유럽에서 다양한
교수로 재직을 해서 가르쳤다는 얘기죠. 29번은 뭐 만약에 뭐 출제가 되면 일치불일치 문제로만 출제가 될 것 같아요. 바로 넘어가도 되겠는데 30번을 해야 되겠습니다. 문맥에 맞는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우니까. 자, 어떤 사람은 나무를 자르자, 어떤 사람은 나무를 자르지 말자에 관한 내용인데, 자 볼게요. 온타리오라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자란 포레스트 숲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까이 있냐면 이 지역 가까이 있는데요.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want to cut down, 뭘 자르고 싶냐면 이 나무를 자르고 싶어요. 뭐 때문에? 목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러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래서 이 숲을 있는 그대로 keep, 유지하고 싶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they, 즉 이 사람들은 believe, 뭐라고 믿냐면 이 숲을 자르는, 아니 숲이라는 것이 아주 우리 지역에만 있는 독특한 것이고 그래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예요.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somewhere in the middle.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르자, 어떤 사람들은 자르지 말자.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중간 정도에, 즉 뭐 잘라도 되고 뭐 보호도 해야 된다, 그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wanting, 뭐를 원하고 있냐면 어느 정도는 사용을 해서 잘라서 목재를 쓰고, 자 1번 사람 입장이죠. 또는 어느 정도는 보호를 해야 된다, 즉 2번 사람 입장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도 in favor of는 찬성이란 뜻이고요. 뭐를 사용한다? our resource, 리소스는 자원이니까 결국에 숲이나 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자원을 wisely, 어떻게? wisely,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러니까 네 가지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자르자, 2번은 있는 그대로 보호하자, 아예 자르지 말자는 얘기죠. 3번은 중간, 자르기도 하고 보호도 하자. 4번은 사용을 하는데 지혜롭게 합시다. 자, 이런 입장입니다. 4번 사람들, 즉 지혜롭게 사용하자는 사람들의 입장은 prefer, 뭐를 더 좋아하고 선호하냐면 practice라는 말은 관습입니다. 어떤 관습을 더 좋아하냐면 make our resource, 즉 우리의 나무나 숲을 sustainable하게 사용하자는 것을 좋아하는 입장입니다. sustainable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sustain이란 말은 maintain하고 비슷한 말로 지탱하거나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이라고 되게 번역을 하는데, 지속 가능한이 무슨 말이냐면 환경을 개발하긴 해도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경을 개발하자는 입장입니다. 무책임하게 전부 다 나무를 자르거나 무책임하게 환경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어느 정도 보존을 하면서 환경을 개발하는 것을 보고 sustainable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That is, 즉 다시 말해서 we should use our resource wisely. 어떻게? 우리의, 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써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리소스 자원을 wisely, 아주 지혜롭게 지금 사용하고, 그리고 we will still,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을. 누구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sustainable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니까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미래를 위해서도 남겨둬야 된다. 이 말을 sustainable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We are all responsible for looking after environment. 자연을 look after 돌보는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죠. We can learn 우리는 배울 수 있는데 from 어디서 배울 수 있냐면 여기 있죠. 캐나다 원주민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실은 첫 번째 줄에 나오는 온타리오라는 지방은 실은 캐나다 지역이니까 이 캐나다의 산을 돌보는 사람들의 입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글 같아요. 아무튼 이 글은 아마 캐나다 사람이 쓴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람한테 배울 수 있다? 캐나다 원주민한테 배울 수 있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have long known 어떻게 오랫동안 알고 있냐면 이 폰토스 뭐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냐면 환경을 어떻게 하는 것? 지키는 것이겠죠. 지키는 것이 프리저브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지킨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maintain, sustain, preserve, conserve. 자, 발음 좀 비슷하긴 하죠. maintain, sustain, preserve, conserve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What you inherit. inherit란 말은 유산 같은 것을 물려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려받은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것, 즉 환경이나 자원이나 숲이 되겠죠. 그런 것은 will become 뭐가 된다? inheritance, 즉 유산이 됩니다. 누구를 위한?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또 다른 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보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고, 이 단어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쓰려면 이 sustainable이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 sustainable이란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단어는 뭐 쓰라고 내도 손색이 없는 표현입니다. 왜냐면은 sustainable이란 단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 그래서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잘 개념을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문제는 좀 넘어가서 서로 3점짜리를 해야겠죠. 33번인데요. 친구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프렌드, 친구. Can you imagine? 상상할 수 있습니까? 친구 없는 삶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 말로는 친구 없는 삶은 어떨 것 같니? 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저렇게 명사 표현이 더 발달되어 있으니 무엇처럼 생겼을 것 같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대문 당연히 친구가 되겠죠. Who would hang out? 플레이란 말은 플레이 게임이나 플레이 사커 하는 것처럼 스포츠 같은 것을 하고 노는 것을 보고 플레이라고 한다면 행아웃은 그냥 놀다가 돼요. 예, 실제로 행아웃을 쓰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러면 점심시간에 누구랑 같이 놀 거예요? Who do you tell about the new boy in your history class? 역사 수업에서 이쁜 남자애가 새로 들어왔는데 그 남자에 대해서 누구랑 얘기를 할 겁니까? 당연히 친구랑 얘기를 해야겠죠. Let's face it, 직면해 봅시다. Without friend, 친구가 없으면 the world, 세상은 would be very pretty lonely place.
pretty란 말은 이쁘다는 뜻인데 뒤에 형용사가 또 붙으면 매우라는 뜻으로 바뀌니까 매우 lonely 외로운 장소가 될 거예요. although 뭐 할지라도 프렌드 친구와 프렌드십 친구의 우정이라는 것은 의미하기를 different thing to different people 다른 사람한테 다른 것을 의미할지라도 컴마 예, 친구와 우정이 실은 다른 의미가 있을지라도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컴마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realize 깨닫기를 friends 친구들은 매우 중요한 거라고는 전부 다 동의할 것입니다. 화일은 뭐 하는 동안에 재미있습니다. 뭐가 재밌어요? to read 읽는 것. 뭘 읽어? 무엇을 다른 사람들이 말했는지 우정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을 읽는 것은 재미있지만 그러는 동안에 what matters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다? What you think of 네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when 뭐 했을 때 네가 들었을 때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친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네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장 좀 길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재미있습니다. 읽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우정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읽는 것이 재미있을지라도 그러한 동안에 what matters most 가장 중요한 것은 what you think of 네가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할 때 네가 친구란 말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네가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입니다. 자, 답은 너만의 정의. 어떤 정의? 너의 개인적인 정의. 우정에 대한 개인적인 정의는 have a lot to do with는 뭐뭐과 연관이 있다,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니까. 자, 이 문장이 이제 주제문장이 되어서 너의 개인적인 그 우정의 정의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네가 어떠한 종류의 친구인지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장은 바로 밑에 설명을 해주는데 if 만약에 for instance 또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you believe 네가 믿기를 that loyalty 충성 즉 우정이죠. 우정이 hand in hand 손에 손잡고 갑니다. with friendship 즉 우정이라는 것이 충성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즉 로열은 충성이니까 쉽게 말을 하면 내가 가자는 곳에 그대로 가고 내가 하자는 것을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너는 바로 네 자신이 로열 프렌드입니다. 두 번째, if you believe a friend is someone who will go out of her for you. her는 그냥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를 위해서 밖에 나가줄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믿으면 maybe 아마도 just to pick up a homework assignment you missed when you were sick. 아마도 픽업은 집 올리다라는 뜻이고 이건 숙제란 뜻이니까 네가 sick 아팠을 때 네가 놓친
숙제를 뭐 하기 위해서 픽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가줄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생각을 한다면 is likely 뭐 할 것 같냐면 너 역시 밖에 나가서 친구를 도와줄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쉽게 얘기할게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친구를 배신하지 않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남을 배신하지 않는 친구란 뜻이고, 어려움이 처했을 때 밖에 나가서 그 사람을 도와줄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신 역시 남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가 생각하는 우정의 정의는 결국 자기가 어떤 친구냐와 결국 같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까? 좀 어려웠네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친구나 우정은 결국 자기가 어떤 종류의 친구인지를 명쾌하게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장은 네, 여기 있는 것 같죠? 다른 사람이 우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역시 재미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입니다. 뭘 들었을 때, 친구란 말을 들었을 때.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는 말은 밑에 나와 있는 자기만의 정의하고 똑같은 표현이 되겠죠. 네. 이렇게 우선은 하고요.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는데, 학교에서 만약에 수업을 했다면 이게 낼 수가 있는데 학교 수업을 하지 않았으면 내기 힘든 문제긴 하지만, without이라는 표현이요, 뭐뭐가 없다면 이란 뜻인데 이때는 둘 중에 하나로 쓸 수 있습니다. 아마 1학년이라면 위의 표현을 한 번씩 적어두고 또는 학교에서 가르쳤다면 이런 부분은 특히 서술형으로 내기 좋습니다만,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않았다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문제를 낼 수 없으니까요.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3점짜리 문제는 바로 뒤에 있는 34번입니다. 34번은 아이의 놀이를 관찰하면 그 아이가 어떠한 특징이나 어떠한 마음이나 어떠한 상처를 가졌는지를 알 수 있겠지만, 그것만 보면은 힘들고 약간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로, 이 조심스럽게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니까 이러한 말과 이러한 말을 같이 챙겨서 조심스럽게 보시라는 말을 챙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되고요. 처음부터 볼게요. Observing a child's play, 아이의 놀이를 관찰하는 것은 particularly 특히 판타지 플레이, 즉 이렇게 막 환상적인 것이나 또는 허구적인 그런 연극 같은 것이나 놀이 같은 것을 보는 것은 can be 뭐가 될 수 있냐면 seem 보여질 수 있는데 provide 뭘 제공한다, 특히 리치는 부자란 뜻인데 부자가 뭐가 많은 것이니까 풍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사이트는 보는 것이고
이는 안을 보는 것이니까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본다는 얘기로 인사이트를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into 뭐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냐면 아이의 이너, 즉 내부 세계, 즉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interpretation은 해석이란 뜻이고 당신이 관찰한 것에 대한 해석은 must 반드시 하지만 be made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with care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since 왜냐하면 function 기능 어떤 기능 놀이나 연극의 기능은 complex 복잡하고 not fully understood 100% 이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놀이의 기능은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가 100%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조심스럽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It would be unwise 지혜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jump to conclusion이란 말은 점프란 말은 건너뛰다라는 뜻이니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뭐에 대해서 성급하게 결론을 낼 수 있냐면 about 뭐에 대해서 the child is communicating through it. it은 play 놀이나 연극이므로 그 놀이나 연극을 통해서 아이가 communicate 의사소통하고 있는 것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scene 장면이죠. 자, 명사가 겹치면 뒤에 있는 조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 그랬으니까 장면 어떤 장면? 아이가 act out 연기하는 장면은 아마도 may give 뭘 줄 수 있냐면 us 우리한테 클루 단서를 줄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아이들의 past 과거 경험에 대해서 또는 아이들의 wish 바램 for 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바램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면은 아마도 뭐를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냐면 what is actually happened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상징할 수도 있고 what they wish would happen 걔네들이 바랬던 것 바라기 일어나기를 희망하는 것 또 보여줄 수도 있고 또는 confusion 혼동 뭐에 대한 혼동 사건이나 감정의 혼동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 감정이나 사건은 아이들이 뭐 하려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나 감정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는 다시 한번 볼게요. 아이들이 연기하는 장면은 우리한테 뭐를 주는데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는데 그 과거에 일어나는 일은 어떤 것이다? 첫 번째로 실제로 일어났던 일, 두 번째는 일어나기를 원하는 일, 세 번째는 이도저도 아니어서 헷갈리는 일 이렇게 됩니다. 네, 이 세 가지를 보여줄 수 있겠다. 뭐 이런 것이죠. 아이가 연극을 하거나 놀이를 하면서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인데, 자, B번 빈칸. 그러므로 우리는 you can say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observation 관찰이란 것은 valuable 아주 소중한 도구입니다.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하지만
어떠한 도구가 돼야 되냐면 should always be employee. 어떻게 사용이 돼야 된다?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죠. 아이의 플레이를 보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낼 수 있지만 하지만 조심스럽게 이해를 해야 된다.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네, 좀 어려웠네요. 자, 그 다음 보면 또 3점짜리가 37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거는 순서 문제이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 문장은 메저라 말은 측정하다라는 뜻이니 측정한 적이 있습니까? 길이를 뭐에 대한 길이? 방에 대한 길이. 뭘 사용해서? 너의 발을 사용해서. 유닛이란 말은 단위니까 측정 단위이므로 측정 단위 이를테면 센티미터도 되고 킬로미터도 되고 킬로그램도 되고 등등이겠죠. 그래서 센티미터나 킬로미터 같은 어떤 줄자 같은 게 없으면 발을 가지고 방의 길이를 측정해 본 적이 있냐 이런 뜻입니다. 물음표. 대략 3000년 기원 전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디벨로퍼 개발하기를 바로 큐빗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죠? 인터넷을 한번 봅시다. 찾아놨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보입니까? 왜 안 되지? 네, 한번 스케치.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보이죠? 얘가 큐빗이죠? 그래서 다른 것과 다르게 풋을 쓰는 것도 아니고 핸들을 쓰는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한 여기 부분을 써가지고 측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고 큐빗이라고 불러서 한글로는 이제 번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큐빗입니다. 됐죠? 먼저 첫 번째 글이 이게 큐빗 시스템이니까 이게 이시되어서 이것은 뭐에 기초하냐면 랭스 길이 뭐의 길이 팔과 핸드의 길이 부분의 길이입니다. 그럼 이렇게 팔이 있고 이렇게 핸드 손이 있는데 지금 여기 부분이 큐빗이었죠. 네, 그래서 이게 팔이고 이게 손이면 여기 부분을 지금 큐빗이라고 하니까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rather than the foot 뭐가 아니고 발보다는 팔과 손의 일부의 길이를 말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쓰는 큐빗이라는 단위는 랭스 뭐에 대한 길이냐면 forearm 앞에 있는 팔의 길이이고 from the 팁이란 말은 마지막이란 뜻이니까 elbow 즉 팔꿈치의 마지막. 자, 팔꿈치 마지막이면 여기죠. 자, 그래서 from A to B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냐면 to the end of the middle finger 즉 여기가 손이 이렇게 있으면 욕처럼 돼 있네요. 그죠? 미들 핑거가 여기 있는 게 미들 핑거니까 바로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큐빗입니다. 결국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큐빗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더 큐빗은 밑에 안 나왔네요. 서브 디바이디드 나누어지다 라는 뜻인데
뭘로 나눠지냐면 스몰러 유닛, 더 작은 단위로 나눠지는데 바로 스팬이나 팜이나 디짓이나 디지트의 파트로 나눠집니다. 스팬이란 말은 길이란 뜻인데 혹시 밑에 나와 있는가 모르겠네. 한번 봐볼까요? 아까 본 것 같은데. 네, 지금 스팬이 보이죠? 자, 스팬이라는 단어는 지금 여기 보이고, 그 다음에 큐빗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걸 보면, 네, 지금 정확하게 보이네요. 그래서, 어, 지금 여기가 스팬이고, 여기가 디짓이고, 여기가 핸드이고, 네, 그래서 디짓이란 말은 손가락 두께 정도, 그다음에 스팬은 말 그대로 손을 쫙 펴가지고 그 정도, 그다음에 그때 아까 봤다시피 팔꿈치부터 가장 끝까지 부분이 큐빗이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단위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명칭이 달랐다는 얘기죠. 네, 이 부분이 되고 아까 스팬은 손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이고 팜은 손바닥입니다. 이거는 손가락이죠. 그다음에 파트 오브 디시니까 손가락 부분의 또 일부를 또 뭐죠? 그 단위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글은 of course 물론 뭐의 길이는 큐빗의 길이는 다양했습니다. from person to person 사람마다 다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뭐를 만들었냐면 설립했냐면 스탠다드 표준 큐빗이라는 것을 설립을 했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로얄 큐빗이라 불렀습니다. 로얄은 원래는 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로얄 큐빗은 베이스도 뭐에 기초하냐면 랭소 파라오스 포함 파라오가 바로 왕이거든요. 그래서 파라오의 앞쪽에 팔 부분을 길이를 측정을 해서 로얄 큐빗이라고 부르는데 로얄 큐빗은 어떠한 피스 부분이냐면 블랙, 검은, 그레나이트 밑에 있는 것처럼 화강암이 굉장히 강하고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줄자 대신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52.3 c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이것을 로얄 큐빗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이 계속해서 팔을 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왕이 팔을 재 가지고 그것을 화강암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길이의 단위로 사용을 한 것이죠. 올도 뭐 할지라도 로열 왕의 아키텍트 건축가가 또는 왕의 건축가 하지 말고 왕에서 왕실에서 근무하는 황실 건축가가 캡트 뭘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얄 큐빗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든 나무로 만든 카피 복제품이 디스트리뷰트 배포가 되었습니다. 스루아웃 뭘 통해서 이집트 땅입니다. 즉 이집트 전역에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로 만든 복사품은 막대기니까 이것이 이렇게 바뀌어서 그 큐빗 스틱 막대기는 머스트 해브 빈. 자, 이게 좀 어려운데 뭐 했어야 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다. 과거 추측 센터라고 해서 뭐 했음에 틀림없다. 네. 그래서 큐빗 막대기는
must have been 아마도 굉장히 정확했음에 틀림없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length of the side of Great Pyramid at 기자 기자라는 지역에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는데 그 피라미드 사이드 이 면의 길이가 very 다양하긴 한데요. 즉 다르긴 한데 얼만큼 몇 센티미터 차이밖에 안 나는 것이니까 이 줄자를 가지고 길이를 측정을 했는데 이 길이 측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피라미드가 굉장히 정확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정확한 측정 방식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뭐 어려웠지만 우선 했고요. 그 다음에 머스테 PP 형태를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1학년 때 내기는 굉장히 좋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좀 글이 좀 너무 읽기 어려웠죠. 자, 그 다음에 자 40번도 좀 어렵고 나머지 문제도 하겠습니다. 40번은 나라마다 속담이 있고 그 속담을 가지고 그 사람이나 그 민족의 특성을 살펴보는데 네,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겠다라는 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근면하고 뭐 일본 사람들이 뭐 세심하고 또는 뭐 한국 사람들이 다혈질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속담이 분명히 있겠지만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40번을 보면 우리는 careful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뭐를 볼 때? 속담을 볼 때요. 그 속담은 as expressing aspect 어떤 면을 표현하냐면 어떠한 세계관을 표현하거나 또는 사람들, people 사람들의 멘탈 즉 정신을 표현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살펴볼 때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리스 즉 다시 말해서 자, 오늘 2번이나 봤죠. No fixed conclusion 어떠한 고정된 결론이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so called 소위 말하자면 국민성이라는 것이 should be drawn. 자, drawn이란 말은 이렇게 밑줄을 쳐서 어떻게 해요? 결론을 이끌어내다. 아까는 이거 있었죠. 점프 투 콘클루전 기억납니까? 뭐였죠? 성급하게 결론 내리다였죠. 어쨌거나 콘클루전이라는 단어가 결론인데 앞에 있는 동사는 대부분 드로우라는 동사를 써서 결론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속담을 살펴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속담이 어떠한 국민성을 나타낼 때 고정된 결론은 없기 때문에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속담을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There are so many popular proverbs. 너무나 다양한 속담들이 있고요. From classical, 옛날 또는 성경에 나오는 바이블이죠. 그리고 medieval, 중세 시대에 나오는 속담들이 있고 current in various culture, 다양한 문화에서 속담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so하고 대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원인 결과 표현입니다. 다시 so하고 대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너무나 많은 속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뭐 할 수 있다? 바보 같을 수 있습니다. To think of them. them은 속담이겠죠? 속담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as showing some imagined national character. 상상이 되는 내셔널 캐릭터,
국민성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바보 같은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네버들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frequent 자주 사용을 합니다. 어떠한 속담을 자주 사용을 하는 것은 in particular culture 어떤 특정 문화에서 어떤 속담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could be used together 뭐랑 같이 사용될 수 있냐면 with other 다른 소셜 사회적이고 cultural 문화적인 지표와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표는 가리키는 것입니다. to form 뭐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통적인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 속담이 고정된 게 없고 그것을 국민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면 플리시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쓰이는 것은 어떤 공통적인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므로 자 접속사가 2개 나오는 것 챙기면 좋겠네요, 그죠? if 만약에 젊은 독일 사람들이 really 정말로 do use 뭘 사용한다? 어떤 속담을 사용하냐면 이런 속담을 사용하는데요. 이를테면 괄호 보면 the morning hour has gold in its mouth. 아침 시간은 입에 금이 들어온다. 즉 부지런하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속담을 정말 잘 사용한다면 with high frequency 정말 자주 높은 빈도로 사용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뭘 반영할 수 있냐면 at least 최소한 to some degree 어느 정도는 독일 사람들의 태도 또는 국민성은 뭐를 향해 있다? 빨리 일어나는 것을 향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속담으로 국민성을 파악하는 것은 좋은 행동이 아니지만 어떠한 속담이 자주 쓰인다면 국민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공통적인 개념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와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죠. 40번 같은 글은 조금 특이하게 좀 나눠져 있죠. 여기서 속담은 국민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거의 부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을 하면은 속담을 자주 쓰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공통 개념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 예가 바로 독일 사람들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가겠죠. 잠깐만. 자, 마지막 두 문제 38, 39하고 우선 마치고 나머지 모르는 이제 질문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38번의 펀더멘탈입니다. 근본적인 디퍼런 차이가 may exist 존재합니다. between 당연히 남자와 여자 사이에. perhaps 아마도 as a child 아이였을 때는 you remember 네가 뭘 기억하냐면 going to your mother 엄마한테 갈 거예요. when 뭐 할 때 네가 뭘 깨면 그 차고에 있는 창문을 깨면 뭘 가지고 야구공을 가지고 놀다가 왜? 엄마가 나를 용서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 You went to your mother 엄마한테 가죠. instead of 누구 대신에? 아빠 대신에. because 왜냐하면 엄마가 덜 화가 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레슨은 뭐의 반대말이지만 해석을 할 때는 덜 뭐뭐하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아예 부정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의 연구한 결과가 되시겠죠?
대니아가 잘 나오니까 대니아에 또 밑줄을 치면 여성의 블러드 혈압이 라이스 올라가는데 레스된 누구보다 덜 올라가냐면 남성들의 혈압보다 덜 올라갑니다. 뭐에 반응해서? 오브젝티브 스트레스, 객관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겠죠. 5R이 이런 식으로. 여성들의 혈압이 적게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지금 여성들이 적게 화를 내고 여성들이 적게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압이 화를 안 낸다는 얘기네. 자, 여기가 이제 들어가고요. 하지만 다른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들이 매일 아마도 스트레스를 남자보다 더 느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4번 이 사람이 하버드에서 연구한 결과는 역시 데디아에 나와 있죠. 데디아를 보시면 여성들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낍니다. because 왜냐면 여성들이 제너럴 일반적으로 테이크 뭘 보냐면 훨씬 더 멀리 도착하는, 즉 미래를 내다보는 삶의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포 이그젠플 예를 들어서 어머니들이 여자들이 훨씬 더 걱정을 많이 합니다. 뭐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한 번에 걱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한 번에 걱정한다는 얘기는 바로 더 멀리 쳐다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를 깨면 치워야 되고 썰어야 되고 담아야 되고 유리창 끼워야 되고 유리창 끼운 다음에 돈을 지불해야 돼요.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생각을 하니까 실은 화가 더 많이 날 수 있는데, 한 칸 밑에 반면에 많은 남자들은 클래시파이 모아기를 분류하기를 걔네들의 걱정을 분류하는데 딜 위드 뭐를 다루면서 오직 하나만 다루는 겁니다. 모아기 전에 다음 문제로 가기 전에 문제를 하나씩만 다루기 때문에 남자들은 걱정을 그 하나만 하는 것이고 여자들은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걱정하니까 훨씬 더 많은 것을 걱정하게 되므로 스트레스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남성과 여성의 스트레스 차이입니다. 여성들은 더 멀리 본다 그랬죠. 많은 것들을 한 번에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남성들은 하나만 걱정을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9번 할게요. 스튜던트 학생들은 메인은 아마도 스판테이니어스이란 말이 즉각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라는 뜻입니다. Bring the prior knowledge. prior는 그 전에 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번 시간에 배운 지식을 즉각적으로 가져오지 못합니다. 배어란 말은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환경을 뭐뭐 하기 위해서 뭐 등등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이따가 배운 다시 한번 적어보고요. It is important 뭐가 중요하냐면 help 돕는 것,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 걸 돕는 것, 지난 지식을 활성화하는 것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저번에 배웠던 지식을 어떻게 해야 돼? 브링하지 못하니까 브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so they 그 학생들은 can build on it 뭐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지난 지식 위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생산적으로. indeed 정말로 리서치가 조사가 보여주는 것은 자 대시 나왔죠. 2번 심지어 아주 작은 인스트럭트 지시를 해서 개입을 하는 것은 can 뭐 할 수 있냐면 액티베이터 또 나왔죠. 뭐 할 수 있다? 지난 지식, 저번에 배웠던 지식, 즉 저번에 배웠던 지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to 어떤 방향으로? 긍정적인 효과 또는 생산 쪽으로. 네, 똑같죠. 자,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지식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머리를 깨운다.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In one famous study by Gig and Hall 이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 칼리지 스튜던트 학생들은 뭐를 제공받냐면 with two problem 두 개의 문제를 제공받는데 그 두 개의 문제는 뭐냐면 뭐를 필요로 합니까? 그 학생들한테 apply 뭘 적용을 해야 돼요? 바로 저번에 배웠던 지식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저번에 배웠던 지식은 어떠한 수학 공식 개념입니다. 자, 4번을 넣을게요. 조사한 사람들이 발견한 사실은 이번엔 뭐 했을 때 학생들이 뭘 알고 있을 때 솔루션 즉 정답이죠. 뭐에 대한 정답?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어도 베스트 큰 대부분 즉 80% 정도의 대다수의 학생들은 did not think to apply 뭐를 생각할 수 없었다? 비슷한 답을 적용시킬 수 없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즉 지난 지식 저번에 배웠던 지식이죠. 그럼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인데 그걸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두 번째 문제를 적용시킬 수 없었으니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일깨우셔야겠죠. 어떻게 일깨워줍니까? 바로 중간에 끼어들어서 개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중간에 끼어들어서 개입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녹색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아이들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을 적용시키지 못하니까 선생님이 살짝만 건드려 주는 행동을 하면은 아이들이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 살짝만 건드려 준다라는 표현을 바로 이 녹색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4번 옆에 봤습니까? however 하지만 핸드 인스트럭터 즉 선생님께서 suggest 뭐라고 제안을 하면 스튜던트 학생들한테 뭐라고 제안했어요? 학생들이 think about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second problem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in relation to 뭐에 관련 있어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문제를 생각을 했으니까 그에 관련해서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뭐 했더니 제안했더니 즉 개입했더니
또는 다시 상기시켜 주었더니 됐습니까? 80% 대다수의 학생 참가자들이 were able to 뭐 할 수 있었어요? 그 두 번째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with 아주 작은 자 보십시오. 됐죠? 프롬프트 촉진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리마인더 뭐 되새겨서 상기시켜주는 부분만 있으면 인스트럭터 누구는 강사 선생님은 can activate 뭐 할 수 있다? 관련 있는 지난 지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소대시 붙어 있네요. 소대시 떨어져 있을 때는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너무나 속담이 많아서 그 결과 어떻게 말하면 안 된다 였는데 소대시 붙어 있으면 그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대시 붙어 있으니까 어떤 뜻? 뭐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지식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뭐 효과적으로라는 표현은 아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죠. 효과적으로라는 말은 답을 이끌어낸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 나오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표현과 이렇게 나오는 표현과 비슷하게 연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다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봐볼게요. 굉장히 많이 출제된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다른 학교에서도. 자, 지난 지식을 이끌어낼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적용할 때. 그래서 그 새로운 문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옛날 지식을 이끌어내는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이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가능했다? 바로 조그만 지시를 하고 개입을 하면은 그것이 과거의 지식을 적용해서 놀라운 두 번째 새로운 환경을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하고 똑같은 말을 좀 찾아보면요. 녹색 부분은 아마 쌤께서 제안했습니다. 또는 조그만 촉진과 단순한 상기시키는 것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비슷한 말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 옛날 지식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옛날 지식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옛날 지식을 뭐하지 못하니까 적용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살짝만 건드려준다 이런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녹색 부분을 잘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다시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생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로 효과적으로 이런 말로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녹색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기존의 지식을 새로운 문제에 적용시키는 바로 강사의 역할은 뭐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걸로 할 수 있었다. 이런 것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나오기 되게 좋은 그런 지문이긴 합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하고